자,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어, 국축 1축 6경기 먼저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이제 추천이랑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제부터 일단 유튜브에 좀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혹시라도 뭐 알고리즘이 됐든 어떻게든 이 보게 되신 분들은 아프리카 그 방송이 이제 그 링크를 남겨드렸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생방할 때 와서 즐겨찾기 하고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2시에 시작인 줄 알았는데 11시 20분에 이미 발매가 됐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왔을 텐데. 자, 요코마리하고 야마구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J리그, K리그 다 2부 리그들이랑 일본 그 FA컵이 있기 때문에 일부 팀들의 경기는 없습니다. 지금 그거는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요코마리하고 야마구치 뭐 컵대회죠. 컵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코마리하고 야마구치의 경기가 8강입니다. 8강 8강 이제 컵대회인데, 일단은 저 반대편에 보면은 준결승에 올라간 게 이제 저쪽에는 교토상가, 오늘 가시마하고 빗셀구베의 승자가 이제 붙을 거고, 오늘 요코마리하고 야마구치 승자가 이제 간바 오사카랑 붙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이기면 4강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부하고 이제 2부 팀의 싸움인데, 1부와 2부의 대결인데, 일단 요코마리는 큰 결장이 없습니다. 결장이 크게 없다. 공격에 이제 미야이치류 정도 부상, 공격 1명 부상, 요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일단은 야마구치, 원정의 야마구치는 거의 대부분 장기 부상이고 뭐 부상 의심만 있어서 지금 딱히 보이는 건 요코마리 1명밖에 없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두 팀이 상대 전적이 없거든요. 아예 그 대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아마 야마구치가 거의 계속 일부에 있었나? 아마 일부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 요코마리가 최근 좀 부진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뭐 컵대회도 컵대회이긴 합니다. 지난번 삿포로전에 6대1로 대승을 거두면서 삿포로 원정 가서 졌지만, 결국에는 교토상가하고의 홈 경기에서도 1대2로 지고, 아침에서 광주한테 7골이나 이제 먹히면서 거기다 이제 산푸이로한테까지 지난 리그에서 6골이나 먹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실점률이 상당히 많아요. 요코마리가 최근 4연패인데 뭐 컵대회 포함 실점이 너무 많다. 물론 상대적인 게 있긴 합니다. 광주 원정이고 산푸이로 원정이었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긴 한데, 그 전에 삿포로 원정이라든가 오늘은 홈 경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실점이 많다. 그래서 요코마리가 최근에 뭐 경기들을 보면 언더가 거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한 최근에 보면은 2.5 기준으로는 당연히 거의 오버고, 그 사간도스하고의 7월 초 경기 이후에 다 오버입니다. 그냥. 그리고 3.5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한두 경기 빼고는 다 오버입니다. 오버. 3.5를 그 적용시키더라도 그만큼 이제 오버가 좀 많은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야마구치는 2부에서 뭐 나름 홈에서 성적이 좀 괜찮았고 최근에. 근데 이제 9월 8월 말부터 9월 들어서는 지금 연패 중입니다. 얘네도 홈에서 연패, 원정에서 연패. 그래서 야마구치도 요즘 들어 연패 중이다. 4연패, 홈 원정 2연패씩. 그래서 얘네도 실점이 많고, 지난번 제프 원정에서도 4골을 실점했기 때문에 사실 이길 확률은 그래도 일부에 있는 요코마리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몰라, 이제 야마구치가 홈이었다면 뭔가 변수를 노려볼 만 했겠지만 원정이라는 점, 그리고
요코하마가 만약에 오늘까지 못 이긴다면 다음 이제 FC 도쿄 그리고 또 아침도 해야 되는데 울산하고 그 여파가 거기까지 미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는 야마구치가 좋습니다. 뭐 아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리그랑 요 컵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근데 요코마리는 컵 대회도 이제 다른 컵 대회도 일단은 진출했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아침도 신경 써야 되고 리그도 신경 써야 되고 오늘 이제 FA컵까지 신경 써야 된다. 리그컵, FA컵, 아침 리그. 그러니까 일정이 너무 빠듯하긴 해요. 그래서 뭐 일정 부분만 보면 야마구치 쪽을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홈인 요코마리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홈 경기가 아닌가? 잠깐만. 니파스미 스자와 잠깐만요. 중립으로 좀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요거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장이 요코하마의 위치 하면 뭐 요코하마 거의 홈 아닌가? 완전 홈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야마구치가 그 컵대회에서 4간 도수도 잡고 뭐 예전에 일본 축구 전문학교 원정에서 3대 0으로도 잡고 해서 뭐 득점력은 좋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요코하마인데 질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그 바렌나 그러니까 지금 상위권에 있는 바렌나 상대로도 3골을 넣었고 뭐 미토한테 2대2의 이제 연장 승부 차이까지 가서 좀 힘겹게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요거는 요코마리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높고 지금 실점이나 골을 넣는 상황을 보면 오버가 배당 대비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진짜 그 요코하마의 일정 뭐 근데 일정도 일정인데 사실 아침은 이제야 시작한 거고 리그는 이제 뭐 막바지로 가겠지만 지금 이 컵대회 8강이거든요. 8강. 이미 코앞까지 왔기 때문에 아예 버릴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코하마 사이드로 보되 만약에 좀 변수를 원한다. 나는 좀 변수가 좀 걱정된다 하시면 배당 대비 오버 찍으면 됩니다. 요거 3.5. 야마구치도 실점이 많기 때문에 털리면은 진짜 뭐 요코하마가 이제 득점력이 없는 팀도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 삿포로전 뭐 또 홈에서 6대1로 이겼기 때문에 홈에서의 그 요코마리 득점력은 원정 야마구치보다는 많이 좋죠. 최근에 뭐 삿포로 3골, 가시마 4골, 세레소 4골, 뭐 다시 또 삿포로 6골. 그래서 한 골 넣은 적이 좀 적긴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승과 다득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승마엔까지도 가능하다 봐요. 그래서 승마엔 오버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우하고 구마모토. 여기는 일단 리그 경기입니다. 리그. 아까는 컵 대회했고 이거는 리그 경기니까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포레 고우하고 구마모토. 뭐 반포레 고우는 매번 얘기하지만 홈보다 원정이 성적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보도록 하죠. 근데 이제 요새도 홈에서 조금씩 뭐 성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원정하고 홈 성적 차이는 좀 납니다. 그리고 구마모토도 역시 두 팀 다 이제 홈보다 원정이 강한 팀입니다. 원정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고우하고 구마모토가 승점이 딱 한 경기 차이거든요. 득실은 당연히 고우가 좋습니다. 구마모토가 실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결장 여부를 보면은 둘 다 크게 뭐 퇴장이나 경고 누적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리그니까. 근데 이제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고우 쪽이 조금 더 많긴 해요. 많긴 한데 그래도 거의 반반이라 봅니다. 반반. 그러면 이제 최근에 좀 흐름을 보기 전에 일단 상성 두 팀의 이제 상대 전적에서
홈에서 단 한 번도 구마모토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 고우가 무패요, 무패. 7승 2무. 그리고 홈 원정 다 따지더라도 딱 2번밖에 안 졌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뭐 근래 들어 무가 좀 있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이즈 자체가.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상성에서는 일단은 고가 많이 좋고 그리고 최근 기세가 살짝 좀 애매하거든요. 구마모토가 무가 잘 없습니다, 요새. 요새 거의 이제 승패로 갈리는데 지난번에 이제 아키타전까지 이기면서 지금 연승 중입니다. 2연승. 원정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3연승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반포레 고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센다이전도 비겼고 뭐 요코하마 FC전도 사실 좀 아쉽게 졌어요. 1대0으로. 후반 아마 막판에 골을 먹힌 걸로 아는데 그 전에 이제 가와사키전 컵 대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리그만 보면은 연승하다가 이제 요코하마 FC한테 연승이 끊겼으니까. 그래서 반포레 고우도 원정이 훨씬 좋긴 하지만 예전에는 홈에서 거의 잘 못 이겼다 싶으면 요새는 그래도 최근에 홈 경기는 컵 대회 제외하고 리그만 봤을 때는 뭐 3경기 무패 중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원정 3연승보다는 반포레 고우 쪽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최근 홈에서도 나름 잘하고 있는 고우가 이길 확률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 흐름은 구마모토가 연승 중이라 지금 3연승 도전인데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면 흐름만 보면 구마모토가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뭐 반포레 고우의 이제 홈의 성적 요거를 대입해 봤을 때 그러면 프렌이 가장 좋을 수도 있는데 요즘 심심치 않게 이제 고우가 뭐 바렌나하고의 2대2 무승부라든가 득점을 좀 꾸준히 하고 있어요, 홈에서. 그래서 그게 좀 큰 겁니다. 득점을 못 하면서 뭐 비기거나 했으면은 살짝 좀 애매했을 텐데 그래도 뭐 구마모토도 원정에서 득점을 많이 넣을 땐 넣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좀 애매하다 싶으면 언어보 중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언어보도 살짝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반포레 고우는 계속 득점을 하고 구마모토는 뭐 연승과 원정에서 많이 넣을 때는 멀티골 이상씩 지금 넣고 있으니까 지금 4경기 연속 골을 넣었는데 그 4경기 중에 3경기가 다 멀티골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흐름은 오버지만 뭐 비길 가능성 생각한다면 쉽게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홈사이드로 좀 봅니다. 고우 홈사이드. 그러니까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승무 사이드에서 봅니다. 홈팀의 승무 사이드. 근데 아마 고배당 노린다면 승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요새 무승부 가면 잘 안 맞기 때문에. 자, 가시마하고 비셀 고배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그 반대편에 있던 그겁니다. 그 컵대회. 지금 가시마하고 비셀 고배가 잠깐 이제 그 뭐지 순위를 좀 보자면 컵 대회지만 저 그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리그의 그 순위를. 지금 4위하고 3위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득실도 뭐 비셀구버가 조금 더 좋긴 해요. 한 10골 정도 차이 납니다. 득실에서 다 앞서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경기 덜 치러서 8점 차라서 뭐 아직 모르긴 하지만 좀 힘들긴 하네요. 근데 이제 비셀고베는 산포이로하고 마치다하고 우승 경쟁이기 때문에 승점이 1점 차라. 그래서 격차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3, 4위긴 해도. 그리고 어쨌든 그 리그 경기는 아니고 컵대회이기 때문에 일단 비셀고베는 아침 일정이
중간중간에 계속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가시마가 좋다. 일정 부분은 가시마가 좋습니다. 비셀은 이제 아침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아마 가시마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가시화전에 제가 승을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구승육무인가? 가시마가 홈 무패일 거예요. 구승 저번에 비겼으니까 구승 7무인가? 그러니까 지진 않지만 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컵 대회를 제외하고 볼게요. 리그 5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이거는 리그 경기가 아니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승리 자체가 많이 없긴 합니다. 가시마도. 원정은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원정 성적은 너무 홈에 비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빗셀고베. 그때 아마 이거 같이 나눠서 갔나?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바렌나 마엔이랑 빗셀고베가 이제 극장으로 이기면서 지금 리그 컵을 제외하고 볼게요. 리그 이제 4연승. 그리고 리그 이제 6경기 5승 1무 무패. 그리고 더 길게 보자면 컵 대회까지 하면은 둘, 넷, 여섯, 8개. 8경기 무패네. 8경기 6승 2무. 그래서 최근 빗셀 고베가 8경기 무패라 흐름이 굉장히 좋다. 하지만 홈에 무패 가시마 좀 빡셀 거라 보여집니다. 왜냐면 빗셀고베는 어쨌든 홈 원정에서 다 잘하고 뭐 리그 성적으로만 보면 조금 가시마보다 앞서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가시마의 그 홈의 무패 쉽게 질 것 같진 않다. 그리고 빗셀고베는 지난번 니가타 원정에서도 실점을 했고 그러니까 아예 실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원정. 그리고 가시마도 홈에서 득점력이 아예 없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요거는 컵 대회인 거를 감안한다면 좀 박빙의 승부 예상합니다. 상성에서는 둘이 또 가시마 홈에서 조금 비겼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살짝 빗셀고베가 가시마 원정에서 조금 요즘엔 괜찮긴 한데 뭐 압도적으로 좋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게 또 컵 대회라서 그냥 묻찍고 마는 게 좋다. 가시마가 프렌을 받았지만 아무리 무패여도 이게 또 아마 잠깐만 이게 어디였더라? 가시마 홈은 안 같은데 이거 다시 또 봐야겠는데. 이러면 좀 생각이 달라지는데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디 갔어? 열리는 경기장이 노에비아 스타디움 고베라 되어 있는데. 빗셀고베 홈구장이구나. 뭐야 이거. 그러면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요러면 원정에 가시면은 가면 안 된다. 빗셀고베의 흐름도 좋고 이거는 홈사이드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컵 대회라는 점 때문에 뭐 완벽하게 뭐 빗셀고베가 무조건 이길 거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빗셀고베는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잘하고 가시마는 홈에서만 잘합니다. 지금 원정의 가시마를 믿기에는 좀 힘들어요. 원정 가시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기면은 이제 교토상가하고 붙으니까 준결승전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가시마 쪽 보면은 이 파레데가 이제 무릎 부상으로 이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에 카브리치가 지난번 나왔나? 부상 의심이고. 요거 말고는 딱히 없고 빗셀고베는 야마구치의 부상. 야마구치 부상 말고는 딱히 없다. 미드필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시마가 이길 빗셀고베가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그래서
윗살굽의 사이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경기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별표 표시가 되어 있길래 그 배트맨에 보면 중립 경기장 표시들이 있잖아요. 아마 이게 컵 대회라서 그렇게 한 건지 그건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수원 삼성하고 부산 요거 이제 리그 경기죠. K리그 2. 자, 수원 삼성하고 부산 여기 그 리그 2에서 둘 다 순위가 비슷해요. 지금 4위하고 지금 6위인데 일단 FC 안양이 지난번에 졌죠. 이랜드가 이기면서 승점이 좀 줄어들었고 지금 되게 치열합니다. 5위까지는 해야 이제 좀 그래도 약간 플레이오프 하나씩 깨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부산이 지금 전남하고 승점이 같습니다. 부산이 6위인데 5위 전남이랑 승점 같은 승점이 같고 그리고 득실 부분에서도 같습니다. 실점이 적은 대신 뭐 득점도 적기 때문에 그리고 수원 삼성하고 오늘 붙는 수원 삼성하고도 1점 차고 그래서 수원 삼성 전남 부산 한 경기에서 이제 그 판도가 다 뒤바뀔 수 있다. 그 밑에 부천도 사실 뭐 42점이기 때문에 한 경기를 덜 치렀어요. 또 하필 부천이 이기면 부천이 더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뭐 이긴다는 전제하에는 부천이 가장 그 비슷한 승점 사이들 그 팀들에서는 가장 좋고 그래서 어쨌든 수원 삼성이든 부산이든 오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남은 잔여 경기가 많지 않거든요. 잔여 경기가 이제 오늘 포함 7경기라서 한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홈팀인 수원 삼성이 그래도 최근에 뭐 살짝 최근엔 좀 주춤했어요. 지난 성남전 이기기 전까지. 왜냐면 이랜드, 충북, 청주, 천안시티 상대로 이제 3경기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 그 전에 진짜 최악으로 안 좋을 때 막 4연패인가 5연패 했을 때, 그때 뭐 장기간 승리가 없었을 때, 그때 이후로 어쨌든 무패를 꽤 오래 했어요. 6월 초부터 그 8월 중순까지 한 번도 지지 않고 달려왔거든요. 무승부가 좀 많긴 했지만. 근데 8월 말에 이제 이랜드를 시작으로 9월 중순까지 이제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는데 어쨌든 이기면서 다시 그 상위권에 이제 발판을 좀 마련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거기서 더 못 이겼다. 그러면 사실 그 전남이나 이제 부산하고의 싸움에서 좀 밀렸을 수 있어요. 부천이나. 그래도 승점을 좀 쌓았기 때문에 그 무패를 좀 길게 하면서 그리고 그 성남전에 이기면서 중요한 3점을 얻어서 지금 부산보다는 순위가 높긴 합니다. 그리고 그 수원 삼성의 이제 홈 성적을 보면은 6승 3무 5패로 괜찮아요. 그리고 수원 삼성이 홈에서는 성적이 괜찮습니다. 뭐 홈이나 원정이나 비슷하긴 한데 근데 하필 원정의 부산을 만났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원정에서 지금 경기 덜 치르고도 뭐 그냥 그건 얘기 안 하고 원정에서 지금 부산이 1위입니다. 1위 성적이 14경기. 나머지 팀들은 뭐 12경기 뭐 치른 팀들도 뭐 있고 13경기. 경기 수가 좀 다르긴 한데 14경기 치렀는데도 상위권에 이제 15경기, 16경기 치른 팀들보다 승점이 높아요. 9승 2무 3패. 그래서 수원 삼성도 좀 빡센데 하필 또 원정에 그 강한 이 부산을 만났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새 부산이 잘해요. 지금 5경기 무패 중이죠. 3승 2무. 지난번 경남전에 비겼고 좀 아쉽게 비기긴 했어요. 지난번 부산만 이겼으면 그 10배였나? 적중됐을 텐데 결국엔 경남한테 실점을 하면서
1대1로 비겼고, 그때 아마 경남이 퇴장도 있었는데 그걸 못 이겨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지금 원정에서 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수원 삼성 어제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제도 이랜드 뭐 FC 안양 다 비길 걸로 생각을 했지만 결국엔 이랜드가 잡으면서 승점이 줄어들었고, 이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제 수원 삼성이 잡아내면서 격차를 더 벌릴지, 아니면 부산이 이기면서 뭐 역전이 될지, 아니면 비기면서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할지, 그게 관건이긴 한데, 일단 수원 삼성 수비 퇴장, 결장, 그리고 몇몇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 그리고 키퍼도 지금 부상 의심이 되고,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로 키퍼의 부상 의심.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퇴장 한 명이 있는 수원 삼성이 이 결장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보여지고, 상대 전적은 압도하거든요, 수원 삼성이 홈에서. 근데 하필 또 마지막 홈 경기를 부산한테 졌습니다, 2부에서. 1부에 있을 때는 거의 안 졌는데 하필 2부에 와서 가장 최근에 졌다. 그게 좀 흠인 것 같고, 원정 가서도 못 이겼고 홈에서도 졌기 때문에 최근 흐름은 부산이 조금 더 괜찮습니다, 상성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거의 박빙으로 봐야 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비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수원도 지난 성남 경기를 이겼다고 해서 수원을 가기가 좀 빡세요. 왜냐, 그 전에 3경기 동안 승리도 없었고, 그리고 부산이 뭐 아무리 원정 성적이 좋다 한들 요새 뭐 홈에서도 좀 지거나 그랬으면은 조금 고민을 해볼 텐데, 부산도 지금 홈에서도 잘하고 원정은 뭐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박빙의 승부 예상합니다. 비길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뭐 비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부산 프렌 괜찮다 보여집니다. 흐름 자체가. 뭐 어제 이랜드처럼 홈팀들, 어제는 다 홈팀들이 이겼기 때문에 여전히 홈이 유리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부산이, 잠깐만, 부산의 원정? 잠깐 득점력을 좀 보면 수원이 지금 홈에서 무득점 했던 경기가 최근에 없긴 하거든요. 그리고 득점도 꽤 꾸준히 하고 있어서 차라리 언오버로 접근을 해야 되나? 근데 그러기에는 좀 살짝 애매하네요, 요건. 그러니까 그냥 박빙의 승부 예상하고, 언오버는 예상외로 뭐 난타전 해서 2대2가 되든, 뭔가 이제 부산 경기는 그냥 다득점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박빙의 승부 예상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프렌 가기도 좀 애매하다, 부산 프렌. 그러니까 부산이 원정 성적이 좋은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랜드한테도 2대1로 졌었고, 최근 전남도 1대0으로 지다 2대1로 역전을 했고, 뭐 FC 안양 잡고 전남 잡은 것도 좋긴 한데, 그 전에 한참 안 좋을 때는 3경기 무득점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수원 삼성도 이제 갈 길 바쁜 마당이니까 홈이라 좀 홈 원정이 좀 빡세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그리고 수원 삼성이 실점이 좀 적긴 하거든요, 부산보다는. 그래서 득실에서 좀 앞섭니다. 그 득점이 좀 적더라도 실점 차이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득점 쪽으로 예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처음엔 뭐 박빙의 승부 봐서 부산 프렌으로 보려 했는데 이건 오버사이드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경남하고 김포 가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좀 길어지는데, 왜냐면 이게 좀 짧게 해서 유튜브에 올리려 했거든요. 이게 지금 30분을 넘어간 것 같습니다, 벌써. 최대한 좀 빨리 마무리 해볼게요. 해축은 미리 분석을 하고 조합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아마 이거보다 더 짧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로파긴 해도. 자, 그 다음 경기 경남 김포, 이제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자, 경남 김포 지금
순위를 보면은 경남이 이제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성남이 아직 한 경기 덜 치른 상태라서 이기면 승점이 같아지고. 그러니까 오늘 일단 이겨야 안산하고 거리를 좁히거든요. 2점 차로. 근데 못 이기면은 상당히 좀 힘들어진다. 이게 잔여 경기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경남이 홈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뭐 원정 성적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경남 수비 한 명 퇴장으로 결장입니다. 결장. 이거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경남은 지난번 부산 원정에서 이제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경남이 요즘 승리가 없다. 마지막 승리가 7월 8일.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너무 오래 전이죠. 그것도 원정이고. 그러니까 홈에서도 이긴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홈에서는 5월 이후 승리가 없습니다. 5월 거의 말쯤에 이긴 안산전 이긴 게 마지막이니까 지금 홈에서 7경기 승리 없고 홈 원정 포함해서는 지금 9경기. 홈에서 7경기, 홈 원정 포함 9경기 무승. 너무 좀 심각하죠. 그나마 하나 위안을 삼을 건 이제 무가 많다. 9경기 동안 무가 6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패배는 많지 않은데 이기지도 못했다는 게 좀 크고, 그리고 지난번 어쨌든 운이 좋았죠. 전반에 퇴장을 당했는데 그 부산이 그거를 1대0으로 이기다가 후반 막판에 추가 시간에 골을 먹힌 거라 사실 이긴 경기를 놓친 거죠. 부산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왜냐, 부산도 지금 상위권에 지금 그 경기 이겼으면은 승점 2점을 더해서 이제 수원 삼성보다는 이제 순위가 더 올랐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어차피 다 결과론적인 거라서. 지금 현재 이제 경기들을 생각해 보면 뭐 김포도 거의 대부분 홈에서 했어가지고 원정의 그 비중이 높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적이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부천한테도 2대0으로 졌고 뭐 부산이랑 비기긴 했지만. 그래서 경남이 저는 지난번 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비겼기 때문에 그거 졌으면 4연패거든요. 이러면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졌을 거라 보는데 어쨌든 비기면서 승점 1점이라도 가져갔고, 그리고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밑에서 쫓아오는 성남, 그리고 쫓아가야 할 안산, 그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볼 땐 그래도 오랜만에 경남의 승리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을까. 경남이 오랜만에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이게 한 번은 진짜 이겨줄 때가 되긴 했거든요. 이거 너무 장기간이라서. 그리고 어쨌든 부산전에 그 발판을 좀 마련했다 봅니다. 퇴장 이후에 골 먹히고 질 수 있었던 경기를 비겼기 때문에 나름 생각하는 게 좀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홈에서 지금 거의 4달째 되어 가거든요. 4달 만에 승리 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4개월은 좀 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뭐 퇴장이 있긴 합니다만은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퇴장당한 선수가. 그래서 김포 쪽도 결장 부분이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야 된다 봅니다. 경남 쪽, 경남 홈사이드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이 실점이 김포보다 많긴 한데 득점력은 똑같아요. 34골로. 그래서 뭐 득점력이 밀리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 왜냐면 경남 입장에서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뭐 김포야 뭐 강등 당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근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은 있긴 하죠. 김포 입장에서도 이 전남 5위하고 4점 차라서 뭐 계속 이기면은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강등 당하는 경남이 더 급하긴 하다. 해서 뭐 어느 번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포가 원정 경기가 많지 않고 원정 경기 많지 않은 경기들 최근 3경기 다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언더 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경남이 언더보다는 오버가 많은 팀이라서 이게 경남이 이기는 그림을 그렸을 때 뭐 2대1의 스코어, 왜냐면 경남이 무실점 한 경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렵다. 그냥 고배당.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아까 어디냐? 반포의 고우 그리고 경남 이런 팀들이 지금 다 배당이 높기 때문에 뭐 무승부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마지막으로 이제 부천하고 성남하고 해축은 제가 좀 분석을 미리 하고 이따가 와서 좀 짧게 할게요. 짧게 한 6시? 6시나 7시쯤에 와서 그냥 짧게 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더 빨리 오면 더 빨리 오고 12경기긴 한데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날 거예요. 왜냐 유로파는 뭔가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 않은 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컨퍼런스가 아니라서 조금 더 걸릴 수 있긴 한데 최대한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그걸 안 봤나요? 그 상대 전적을 잠깐 보고 갈까요? 경남이 홈에서 김포한테 거의 뭐 반반이네, 반반.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저 부천 성남 요것도 상대 전적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성남이 지금 일단 최근에 부천이 성남 상대로 3승 2무입니다. 홈 원정 포함이에요. 요거는 뭐 홈에서는 20년도 이후의 전적만 보면 1승 1무입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상대 전적에서는 부천이 좋고 다만 이제 최근 흐름을 봐야죠. 지금 부천이 당연히 성남보단 좋습니다. 승점이 살짝 거의 2배 차이 나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득점도 그런데 실점 차이가 많습니다. 부천이 36골 실점하는데 성남이 50골입니다. 50골. 경남이랑 같이 최다 실점팀. 그렇다고 득점이 좋냐? 득점도 좀 최하입니다. 그래서 성남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성남은 득점 최하위, 실점 최다. 둘 다 최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득실이나 뭐 승점, 뭐 상성 지금 다 밀리거든요. 부천한테. 그리고 뭐 부천이 그렇다고 뭐 원정에서 패배가 적긴 하지만 홈의 성적이 나쁘냐? 그것도 아닙니다. 승점 차이는 거의 비슷해요. 홈이나 원정이나. 그리고 성남이 원정에서 지금 승률이 제일 꼴찌기 때문에 2승 5무 6패거든요. 그래서 성남이 원정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부천에 이제 오게티라 하면은 이제 공격에 루페타 경고 누적으로 결장입니다. 결장. 팀에서 7골에 3어시거든요. 비중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바산이 다음으로 골과 어시가 가장 많기 때문에 요게 좀 타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남은 뭐 기존의 장기 부상 말고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결장 부분은 임팩트가 좀 강한데 요새 이제 부천이 잘한다. 3승 1무 뭐 연승 중이고 홈에서도 연승 중이고 김포 2대0 경남 4대1 충남 아산 2대2 이랜드 2대0 그래서 지금 4경기 연속 다 멀티골 이상 넣고 있고 부천은 그 전에도 득점을 많이 할 때는 좀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뭐 실점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최근에 기세는 부천이 상당히 좀 좋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부천이. 그리고 성남은 아시겠지만 잠깐만요. 성남을 한번 봐야겠네. 부산 이후에 수원 삼성전에 졌구나. 2대1로. 그래서 지금 성남은 성남도 좀 심각한데. 성남 아까 어디였냐? 성남도 좀 심각합니다. 아까 경남보다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이거. 왜냐면 얘네 지금 안양전 이후 6월 중순 이후 승리 없음. 그리고 무승부가 최근에 3연속 무승부가 있었긴 해요. 뭐 FC 안양, 천안시티, 충북, 청주. 근데
어쨌든 부산과 수원 삼성한테 지면서 연패 중이고, 원정에서도 6월 초 이후에 승리 없고, 그래서 성남이 꽤 장기적으로 승리가 없다. 뭐 그렇다고 뭐 실점이 적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득점력이 좋냐. 물론 이제 최근에는 꾸준하게 골을 넣긴 합니다. 뭐 충북 청주라든가 천안시티, FC 안양, 뭐 부산, 그리고 수원 삼성까지 못 이기긴 했지만 다 골은 넣긴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득점이 좀 없었을 수도 있는데, 무득점 경기들이 요새 들어서는 무득점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지더라도 한 골은 넣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부천 입장에서 보면은 부천도 홈에서 실점을 안 할 때는 또 안 하거든요. 최근에 뭐 김포, 이랜드, 예전에 또 7월에 김포, 그리고 5월에 충남 아산, 그리고 안산전. 그러니까 실점 많이 할 때는 뭐 3골, 4골도 먹혔었는데, 또 실점 안 할 때는 또 안 할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언 오버가 살짝 좀 애매하다 지금 흐름상. 그래서 그래도 흐름으로 보면은 뭐 언 오버가 좀 헷갈린다 싶으면 요거 부천 사이드로 보면 됩니다. 왜냐면 아까 경남은 홈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정에 경기가 많이 없는 이제 김포라서 그런 거지, 지금 부천은 상황이 다르다. 왜냐 하면 지금 연승 중이고, 더군다나 이제 성남은 뭐 득점은 최근에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승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이거는 부천 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경기 이렇게 하면 마무리 됐죠. 뭐 간단히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요코마리하고 야마구치 컵 대회입니다. 컵 대회, 일본 FA컵. 야마구치 실점이 많아요. 그 2부에서도. 근데 요코마리도 최근에 실점 많은데 1, 2부인 걸 생각하면 요코마리가 질 수 없는 사이즈입니다. 요게. 근데 요코마리 좀 애매하다 싶으면 오버 가면 됩니다. 요코마리는 3.5 기준 적용하더라도 거의 다 오버거든요. 몇 경기 빼고. 그리고 고우 구마모토. 이건 리그 경기인데 뭐 고우가 뭐 홈 성적이 원정보다는 안 좋다고 하지만 뭐 구마모토도 마찬가지고 둘 다 원정이 더 좋은 팀인데, 요새 그래도 고우가 홈에서도 나쁘지 않으니까 요거는 구마모토의 3연승? 그거는 조금 빡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마모토가 무가 잘 없긴 해요. 그래도 이거는 홈팀 사이드로 좀 봐야 된다는 얘기고, 가시마 빗셀고베. 빗셀고베가 홈이더라고요. 이거 가시마가 그나마 홈이면 비빌만한데 이거 아무리 컵대회라도 사이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빗셀고베 쪽 봅니다. 근데 이제 뭐 고우도 그렇고 요코마리는 무승부를 뭐 염두에 두진 않는데, 고우나 빗셀고베는 그래도 고우는 구마모토의 연승 때문에 그 무승부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고, 빗셀고베도 유력하긴 한데 컵대회 특성상 그래도 고우보다는 아니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이렇게 보면 되고, 수원 삼성 부산은 부산의 흐름이 좋긴 한데 수원 삼성도 홈이라는 점 때문에 이게 좀 박빙의 승부 예상합니다. 저는 오히려 뭐 무 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느 팀이 이겨도 한 골은 넣지 않을까, 지더라도. 그래서 다득점 쪽 예상하고, 경남 김포는 경남이 원정 오랫동안 승리가 없어요. 근데 김포도 원정에 그 경기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홈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김포도 요새 뭐 아주 막 좋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경남이 오랜만에 승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부천 성남은 성남도 이제 경남 못지않게 이제 승리가 없긴 한데 하필 또 부천이 흐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좀 빡세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뭐 루페타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하지만 그래도 부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녁 경기 지금 몇 시죠 이게? 6시 반 마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늘
오늘 조합으로 나가진 않았거든요. 야구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야구를 오랜만에 MLB를 갔는데 그 어디였지? 샌프란하고 애리조나였나? 어디였더라? 아무튼 7대3으로 끝난 경기가 있거든요. 이게 콜로라도하고 세인트루이스였나? 10.5가 기준점인데 오버되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언더로 끝나면서 제가 어저께 5배 간 게 있었거든요. 5.1배. 오늘 아침이구나. 오늘 아침. 휴스턴 승. 그리고 콜로 언더, 애리조나 오버. 해서 이게 적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구도 그냥 가끔씩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갑자기 뭐 생각이 나서 좀 얘기를 해봤고, 해축 유로파 지금 경기를 쭉 보면 그 일본 컵대회 다 제쳐두고 알크마르 경기부터 오늘 이제 라리가, 그러니까 오늘 경기가 지금 뭐뭐 있냐면 지금 해드릴게요. 자, 라리가, 잉글랜드 리그컵, 그리고 유로파 이렇게 있습니다. 리그컵은 리버풀 경기 하나, 그리고 라리가는 바르샤하고 그 지로나, 나머지 9경기가 유로파입니다. 유로파. 유로파 경기가 오늘은 좀 많습니다. 오늘 승무패도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변수를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들었던 팀들이 많아요. 뭐 알크마르, 엘프스보리, 보데글린 포르투, 맨유, 트벤테, 갈라타, PAOK, 디나모 키예프 라치오, 루도고레츠, 슬라비아 프라, 미투일란 호펜하임, 그리고 니스 소시, 안더레이트하고 페렌치 바로시까지 우리가 다 들었던 팀이기 때문에 컨퍼런스는 약간 생소하거든요. 컨퍼런스는 생소한 팀이 많더라고요. 뭐 유로파는 이제 단골이니까 한번 고배당을 오늘 노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도전 미션을 해야 되나? 한 3경기로 이게 3경기로 한 3-40배 만들려면은 뭐 핸디무, 뭐 마헨 이렇게 섞어야 되거든요. 지금 한번 좀 섞어 볼까요? 대충 섞었을 때 몇 배 정도 나오는지. 핸디무. 한 그 정도 나오네. 예. 진짜 뭐 작정하고 노리면은 2배 넘는 것도 핸디무 노리면 뭐 40배도 넘고 하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배당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따가 와서는 뭐 이미 조합을 짜고 오겠지만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따 뭐 질차 사셨다가 오시면 되고 뭐 유튜브는 지금 볼지 말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혹여라도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그 알고리즘을 타서 이제 봤다 싶으면 보러 오시면 됩니다. 이게 그 주소로 남겨뒀거든요. 그 설명란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저녁 경기는. 그래서 이따가 해축은 빠르면 한 6시, 늦으면 7시. 아마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오지 않을까 합니다. 요때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합에 나가는 거니까 따로 이제 승패 핸디 언오버는 체크는 안 해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벤트를 좀 할까? 이따 와서 해축 팬가입 하시면 전체 분석 결과는 그러니까 전체 분석 표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조합까지 보내는 건 좀 빡셀 것 같고
기존에 후원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따 와서 해축 이제 팬가입 하시면 해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경기는 안 보내주는 이유는 해축보다 적중률이 좀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따 저녁 방송 때 팬가입 하시는 분들은 분석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신 분들 이제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